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우리 오중석 위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 운영위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중석 시의원입니다. 바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Park Won-sun, Mayor of Seoul. I'd like to welcome you all to Seoul and the ICLEI World Congress. It is my great pleasure to host the World Congress, where global leaders come together about the sustainable future for the cities in the changing climate. Executive Mayor Koshijille Lamohopa from Johannesburg, South Africa, Mayor George Ferguson from Bristol, UK, mayors, governor, vice mayors, and deputy mayors, and distinguished delegations from all ICLEI members and non-members. Thank you very much for making time to attend the World Congress amid your busy schedules. President of IUC 박원순 시장님 영어 잘 하시죠? 참고로 오늘의 주제는 박원순 시장의 영어 발음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박원순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것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2015년 서울에서 개최한 이클레이 행사, 즉 전 세계 87개국 1200여 개 도시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후 환경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협력체 행사에서 서울 선언을 채택하는 영상입니다. 서울시는 국가를 넘어 지방 정부 차원에서 기후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 UN 기후 변화 협약에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2018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8회 세계 경제 포럼, 흔히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회의의 빅데이터 자료입니다. 가장 심각한 글로벌 리스크로 기상이변을 꼽고 있습니다. 비단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다보스 포럼에서도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위험 요인으로 기상이변을 꼽았고요.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도 글로벌 리스크의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8억 5천만 톤 대비 37%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6년까지 1차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현재 후속 2차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국가의 기후변화 대책을 선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여 나간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그리고 LED 보급, 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CO2 대비 1300배에서 23,000배에 이르는 냉매 관리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냉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냉매는 온도를 낮추는 물질로
가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요. 냉매가 없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차가운 바람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냉매가 생기고 우리 생활은 편리해졌습니다. 시원한 바람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얼음과 차가운 바람을 손쉽게 만들어 음식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냉매가 대기 중에 유출되면 기후와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켜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에 도달하는 자외선이 많아져 피부암 등을 유발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뭄, 홍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매 유출을 방지하고 올바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냉매 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도 지키고 우리의 안전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냉매 회수는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냉매. 올바른 관리는 우리의 지구와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길입니다. 예, 환경부 홍보 영상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전 오늘 그 지하철로 출근하면서 열차 내 또 광고 방송으로도 또 봤습니다. 지금 지하철 내에서 광고 방송으로 지금 틀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 프레온 가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질을 차갑게 하는데 쓰이는 게 냉매인데요. 이곳 본회의장의 에어컨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사무실, 자동차 에어컨, 그리고 편의점 냉장고 등 우리 주변에 수도 없는 냉방기가 있고 모두 냉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냉매입니다. 냉매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며 심각한 지구 온난화 물질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보시는 자료의 맨 위칸에 있는 R11이라는 냉매는 오존층 파괴 지수의 기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R11을 1로 정하고 다른 물질들을 0.05, 0.02 등으로 오존 파괴 지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 지수는 CO2, 즉 이산화탄소를 1로 보고 그 심각성에 따라 지수를 측정하는데 R11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 지수가 무려 4,750입니다. 즉 이산화탄소 대비해서 4,750배의 온실 효과가 있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이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2010년부터 생산과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냉매입니다. 그 아래 있는 냉매들도 모두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규제 물질들입니다. 일례로 신축 건물의 시스템 에어컨은 R410A 냉매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지수는 2090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 에어컨의 냉매인 R134A는 지구 온난화 지수가 1430입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냉매는 모두 수소 불화탄소가 주 성분입니다. 이는 대기환경법에서 규정한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최근 생산된 벤츠 자동차의 에어컨 냉매가 CO2, 즉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입니다. 즉 냉매는 온실가스 물질의 일부이고 이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할 물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과 인센티브 제공 등 이미 국가 정책보다도 적극적으로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이산화탄소 대비 1,300배에서 23,000배에 이르는 냉매에 대해서는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 기관이기도 합니다. 불과 열흘 후인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법 개정안에 따르면 50kg 이상의 고압 냉동기의 냉매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가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냉방기의 유지 보수와 냉매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서울교통공사의 사례를 들어 살펴볼까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서울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예, 지난 여름 서울 지하철 역사들이 찜질방 같다는 시민들의 민원과 집중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이 굉장히 무더웠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지하철 역사 냉방 민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선진국 국민들조차 부러워하는 자랑거리인데요. 하지만 하필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에 냉방이 안 되는 승강장이 많아서 자랑이 무색해졌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들이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냅니다. 냉방 시설이 없는 이 승강장의 오후 4시 온도는 35.2도. 지하에 있지만 바깥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숨쉬기 힘들 정도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서. 서울 지하철의 지하 역사 중 냉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29곳. 30여 년 전 역사를 지을 당시 냉방 설비를 하지 않은 뒤 차에 비일 냉방화를 미룬 탓입니다. 에어컨이어서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 환기 설비까지 다 해요. 전체 역사를 리모델을 다 깨끗한 집을 리모델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상의 승강장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보니 열기에 빨갛게 달궈진 승강장 지붕의 온도가 최고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지하철 기다리면서 땀도 엄청나고 게다가 2호선이라 이용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기다리는 곳에 시원하지도 않고 해서 진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이 환승 구간은 사방이 유리로 막혀 있는데요. 들어온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실내 온도가 40도에 육박합니다. 어제 발생한 스크린도어 유리문 파손 사고도 이 같은 열기에 부서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기실이 만들어진 곳은 단 한 곳. 시민의 발, 지하철 역사가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예, 지하철 냉방 민원도 상당합니다. 다음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선별로 해마다 1000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냉방 민원이 해마다 제기되는 원인은 길게는 30년 가까이 사용해온 노후화된 냉방기의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시설이 없기도 하고 좀 노후화된 시설이 성능을 못 내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예,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예산을 확보해서 냉방기를 교체하는 것이겠지만 역당 지금 약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에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2015년 정부 지원 30%, 서울시 지원 35%,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자체 지원 35%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여 냉방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해 왔는데 이마저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겨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난 2년간 지하철 역사 냉방기 신규 설치 대수가 몇 대입니까? 제 기억에 아마 없는 것 없죠?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 구형 냉방기 교체 계획은 몇 대 있습니까? 아직 그 내용 연수가 차지 예, 않아서 아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냉방기 유지 보수, 특히 냉방기의 효율을 좌우하는 냉매에 관한 관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교통공사의 냉매 관리와 관련하여 좀 아쉬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냉방기 총 439대 중에 425대에 R11과 R123이라는 저압 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11이라는 냉매는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과 이산화탄소 대비 4,750배의 온실 효과가 있는 물질로서 201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수입이 금지된 냉매입니다. 그리고 R123이라는 냉매는 1997년 교토의정세의에 사용과 보관이 강력하게 규제가 되고 2030년부터는 생산과 사용이 금지되는 냉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R11 냉매는 이미 2010년부터 생산과 수입이 금지됐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매하기도 어렵고 네. 워낙 단가도 높죠. 네. 예,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는 그 구형 냉방기를 폐기하고
신형 냉방기로 교체를 할 때 구형 냉방기에서 추출한 냉매를 모아놓고 다른 구형 냉방기에 지금 재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예. 약 20-30년을 사용하던 냉방기의 냉매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방기의 냉매로 지금 재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냉매를 재사용하다 보니 냉방기의 효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사용하는 자가용을 한 20년 동안 사용하시고 폐차를 할 때 그 에어컨 가스 즉 냉매를 다시 15년 된 차량에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제대로 된 에어컨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생산과 수입이 금지됐기 때문에 구매하기도 어렵고 워낙 고가라서 오래된 냉매를 모아놓고 재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 이해는 됩니다. 또한 그 냉매는 회수하고 정제해서 보관 재주입하거나 최종 폐기하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 교통공사의 회수, 정제 과정에서 법규를 지키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자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11월 29일부터 법이 이제 시행되면 법에 맞도록 저희가 허가된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본 자료를 보시면 회수 재생 냉매 품질 기준입니다. 그 회수 재생 냉매 순도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냉방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냉매는 윤활유와 수분 등의 불순물이 첨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자동차 그 엔진 오일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불순물이 포함돼서 시꺼멓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 냉방기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냉매 재사용 시에 그 회수된 냉매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냉매 정제 허가를 받은 업체 그 어느 곳에서도 서울교통공사 냉매를 정지한 바는 없습니다. 회수 냉매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채 지금 재사용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회수와 재주입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하철 역사의 냉방기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통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냉방기에 있는 냉매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에어컨 파이프나 밸브 등을 청소하기 위해서 그 에어컨 가스, 즉 냉매를 회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R11, R123 냉매 회수 방식을 감압 처리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냉매 누출을 막고 불순물이 첨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이는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저압 냉매도 규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냉매 회수 시에 감압 방식이 아니라 가압 방식, 질소 가압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냉매 파이프에 고압의 질소를 집어넣어서 파이프 안에 냉매를 회수 용기에 밀어넣는 방식으로 이는 대기환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압 방식과는 정반대 방식입니다.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것이죠.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군산의 한 공장에서 새어나온 질소가 누출돼서 근로자 8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질소는 질식사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감압 방식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교통공사에서는 질소 가압 방식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냉매를 밀폐된 냉매 전용 용기가 아닌 흔히 우리가 드럼통이라고 불리는 용기에 저장을 하고 있어서 위험성도 커 보이고요. 냉매 효능도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장님, 냉매 회수에 있어서 감압 방식을 사용해야 하죠. 저는 기술적인 사항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감압이든 가압이든 지금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건 법에 규정된 내용이고요. 비용이 사실은 더 들기 때문에 질소 가압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보고가 왔을 텐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사장님께서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기 힘든 점 이해는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더 이상 지하철역 찜질방이라는 언론 보도나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께서는 온실가스를 줄이시겠다고 유엔 등 국내외적으로 지금 공표하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조차 법 규정을 따르지 않는 냉매 관리가 이루어져 있어 온실가스의 배출원이 되고 있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아야겠죠.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금 매년 17,000kg에서 22,000kg, 즉 1톤 트럭 20대 분량의 냉매를 구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냉매는 온난화 지수가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만 배에 달하는 온실가스 규제 물질입니다. 사용을 최소해야 하는 물질인데요. 만약 서울시가 제대로 된 냉매 회수, 정제, 재주입의 관리 체계를 갖춘다면 신규 냉매 구매량을 1톤 트럭 20대 분량에서 10대, 그리고 5대 이렇게 규모로 점차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줄어든 만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이는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임을 떠나서 응당 지구의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할 공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할 사항들을 충실히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예, 제가 상임위가 교통위원회라서 우리 서울교통공사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설공단, 그리고 SH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등 대부분의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냉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한 명의 냉방기 관리자를 두고 고장나는 것 정도를 챙기고 있을 뿐 냉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곳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새 냉매 구입 비용이 아무래도 기존 냉매를 회수, 정제, 재주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유지보수 업체 입장에서는 기존 냉매를 대기 누출시키고 새 냉매를 주입하는 것이 번거롭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관리자도 냉매 온실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관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카센터에 가면요, 카센터에서 기존 냉매를 대기 누출시키고 또 새 냉매를 주입하는 것과 유사한 것인데요. 카센터 사장님도 고객들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겠죠. 대부분의 사유 건물의 경우에도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 서울시 소유 건물의 냉매 관리 상황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부장님. 네. 서울시설공단, 세종문화회관 이런 등 수십 년 된 기관에서 폐냉매가 단 1g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그 냉매는 지구 온난화 물질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 물질로 CO2에 비해서 훨씬 심각한 문제로 현재 그 대기환경 관련 법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냉매 50kg 이상 물질은 정부가 일괄 관리하고 특히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데 50kg 미만 물질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규정은 서울시나 이런 데 규정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다만 소유 주체로서 서울시가 당연히 책임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는데요. 서울시 소유 건물의 우리 냉매 구입량, 사용량, 보관량, 누출 관련 사항, 유지 보수 시 냉매 회수 전문기기 사용 여부 등 우리 관련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시겠죠? 예, 오늘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냉방기 폐기 혹은 교체로 인해 폐냉매가 발생하면 냉매 전문 업체에서 폐기 처분하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정부의 올바로 전자 시스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의무의 주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방기 유지 보수 업체가 아니라 소유주입니다. 즉 서울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만큼은
서울시가 의무의 주체입니다. 서울시 소유의 냉방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유지보수와 별도로 냉매 관리 체계를 세우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시 산하기관의 지침을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종합계획 세워서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환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냉매 사용 총량은 약 한 9만 2천 톤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약 11%인 10,000톤 수준의 폐냉매가 냉매 사용기기의 유지보수 폐기 단계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대략 2천만 톤 수준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지금 1년에 170만 톤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계획인데 2천만 톤이라고 그러면은 12년 동안 줄여야 달성할 수 있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서울시의 냉매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 가지 예로 들어보이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 사용하고 있는 냉매는요, 주로 R134A인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의 유럽 수출 차량에는 R1234YF라는 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내버스의 R134A 냉매는 우리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도 관리해야 하는 온실가스 6종 중에 하나로서 온실 효과가 1430배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유럽 수출 차량의 R1234YF의 냉매는 온실 효과가 1 이하인 냉매, 즉 이산화탄소보다도 온실 효과가 덜한 냉매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럽 온실가스 규제가 냉매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가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 서울시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냉매 교체 사업을 펼친다면 줄어든 냉매만큼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 시내버스 7,500대 한 대당 냉매량 7kg씩 사용하는 R1342의 온실 효과는 1430GWP입니다. 시내버스 냉매를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가 적은 친환경 냉매로 바꾼다면 7만 5천 톤의 CO2 감축 효과를 유엔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줄였노라고 당당하게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만 5천 톤 CO2가 어느 정도 양인지 사실 가늠이 잘 안 가실 수 있을 텐데요. 한 가지 비율을 들어보겠습니다. 소나타 차량의 CO2 배출량은 1km당 164g 정도입니다. 1년 평균 주행거리 11,000km로 보면 1년 운행에 1.8톤 CO2가 발생합니다. 즉 소나타 차량 한 대가 1년에 약 1.8톤의 CO2를 발생시키는데요. 서울시가 시내버스 냉매 관리를 통해서 7만 5천 톤을 감축시킨다고 하면 소나타 4만 2천 대가 1년간 배출하는 엄청난 양의 CO2를 감축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서울 시내 운행 차량 4만 2천 대가 운행하지 않았을 때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용 또한 크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시장님, 냉매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중숙 의원님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준비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아니 사실 저희들이 기후 변화에 관해서는 정말 저는 시장으로서 다음 미래 세대까지 우리가 준비될 가장 중요한 업무로 저는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오늘 지적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서울시가 소유주인 그런 기관의 냉매 관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50km 이하의 여러 부문에 이런 냉매까지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특히 버스 같은 경우도 이건 서울시가 우리가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럽의 여러 선진적인 그런 기준에 합당하게 그게 법률로
만약에 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해내고 일단 냉매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뭐 시장이 워낙 그쪽 부분에서는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디어를 또 드리는 차원입니다. 지금 본 자료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 편성표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지금 934억 원, 저감장치 부착은 222억 원 등 총 1,600억 가량을 차량 저공해화 사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 7,500대를 모두 친환경 냉매로 교체하는데 약 42억 원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10만 톤 감축 기준 1,0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가 냉매를 온실가스 관리 체계에 포함시켜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준다면 많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자동차를 폐차 또는 에어컨 가스를 교체하거나 그 건물의 냉동기 교체 시에 합법적으로 회수 재활용 파괴 처리가 되지 않고 냉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폐차장 등의 냉매 회수 장치를 구매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환경부의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폐차 시 폐냉매 회수율은 5% 미만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관리 방안을 강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의 경우에 서울시가 폐냉매를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연간 700여 대, 마을버스 200여 대, 법인택시 3,700여 대, 개인택시 6,400여 대, 총 11,000여 대가 대폐차되고 있습니다. 폐차 시에 냉매를 대기 중에 방출시키지 않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연간 10만 톤 이상의 CO2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반 자동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 소유주가 에어컨 냉매를 친환경 냉매로 바꾸고 그 회수된 냉매를 카센터 사장이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올바로 시스템에 보고를 하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차후에는 탄소 배출권과 연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상에는 냉매와 관련된 관리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후 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인 냉매는 온실가스와 별도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독권도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냉매도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입니다. 벤츠 자동차의 냉매인 CO2, 대부분의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방기 냉매인 수소 불화탄소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온실가스 6종에 포함됩니다. 냉매와 온실가스를 따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냉매는 기후와 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을 신규 항목으로 별도 규정을 하고 보다 강화된 냉매 관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상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온실가스 6종에 더해서 냉매 주 원료이면서 온난화 지수 4,750배에 달하는 염화 불화탄소 그리고 수소 염화 불화탄소를 포함한 8종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너무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주로 이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 이런 것에 주로 중점을 뒀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종합계획 안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냉매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오정숙 의원님이 특별히 주의를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기후 변화 또 탄소 배출권이 확보된다면 잘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권은 또 현금화가 되기도 하니까
현금화되면 그 오늘 지적하신 이 공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중석 위원님은 동대문 대표시니까 그 지역에 우리가 그 현금화된 것을 10%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예, 그럼 아까 8종에 대한 관리 체계도 포함해 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예, 감사합니다. 그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 우리 냉매 관리와 관련해서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 규제인 전문기기 활용 그리고 전문회사 위탁 같은 것을 지켜서 우리 냉매 총 사용량이 1년 전보다 10%만 줄어든다고 해도 이것은 한 1,300배에서 24,000배에 달하는 온난화 지수를 생각할 때 굉장한 저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그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버스 택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냉매가 사용되는 서울시의 모든 시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그걸 관리 감독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지적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산불이 나고 있는데 담배꽁초불만 끄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거의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시장님 들어가셔도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오늘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그러나 오존층을 파괴하고 엄청난 온실 효과를 가진 냉매와 관련한 서울시의 대책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기후변화는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과 대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10일 후인 11월 29일부터 대기환경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경제적 논리로 또는 관리의 부재로 대기환경법이 글자뿐인 법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스스로 모범을 보일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자크 루소의 말씀으로 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연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을 배신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간 우리가 잘 몰랐던 오존층 파괴와 기후온난화의 주요 주법인 냉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켜준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오중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